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멤버십 전문용 16번째 개발행 여가의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유 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맹지탈출 198번째에서 토지음 사이트와 각종 법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보시고 이 시간에는 주로 법령과 대법원 판례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지가 비도시 면지역에 있는데 진입로가 없는, 그러나 개발행 여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적도에는 구기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 임야 상태이어 가지고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 다른 쪽으로도 현황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유지이고 하나는 국어가 말라버린 국유지입니다. 이 곳으로 개발행 여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국유지도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상 맹지인 상태에서 개발행 여가를 통해서 건축을 했을 때 어떤 제약이나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을 드리면, 지적도의 도로가 오래돼서 임야 상태가 되었다면 지금 그 지적도의 도로를 사용하려면 개발행 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타인의 현황 도로를 이용해 왔다면 그 진입로가 개발행 여가 기준에 맞고 또 통행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행 여가 기준과 통행권, 즉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진입로로 개설하려면 개발행 여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개발행 여가 기준은 5가지인데 그중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는 신청인의 의무입니다. 지금 개발행 여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라는 거죠. 국토계획법 58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발행 여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5,000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너비 6m 도로를 농어촌 도로 이상 또는 공로까지 개설 연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302평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 근생시설, 또 1,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림어업용 시설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될 수 있다고 개발행 여가 운영지침 3-3-2-1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비 4m가 되지 않더라도 너비 3m 정도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리고 실제 자동차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있다면 그 마을 안길로 개발행 여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면적이 5,000제곱미터 1,500평 미만이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비도시 면적, 그러니까 농촌지역이거나 산골이 지역에는 허가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해 놓으면서 그리고 개발행 여가 운영 지침에도 예외를 뒀던 것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302평 미만의 단독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곳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비 기준도 딱 정하지 않았고 통행권 여부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그러니까 지금 마을 안길 중에 사유지인 경우에는 분쟁이 있다면 지금 허가 신청자가
자기한테 통행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민법 211조 또 12조에 의한 나는 그 점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민법 219조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곳은 지금 뭐 진입로가 될 만한 곳이 3군데나 있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일한 통행로일 때만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너비 3m 정도의 현황도로가 지금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타인 소유의 도로라면 그 현황도로가 언제 어떤 이유로 개설됐는지에 따라서 사용승낙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국유인 도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 국유인 도로에서부터 내 농지까지 사이에 현황도로는 있지만, 현황상 농로는 있지만 그게 타인 소유, 즉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유지 통로가 개설될 때 소유자로부터 또는 전 소유자도 포함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사용낙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길이 마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공로로서의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는 허가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공익실현기관이므로 법령에서 위임받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유인 현황 도로는 건축법 지정 도로가 아니면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됨을 검토하기 어려워서 지자체는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극행정이라는 건 사유이면 사용낙을 받아와라, 무조건. 이게 이제 소극행정인 거죠. 자, 그런데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지자체는. 또 주민들의 통행권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적어도 20년 이상 주민들이 통행해온 그 통행권 분쟁에서 사유인 마을 안길 및 농로가 공로가 된 근거가 없으면 지자체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사용승낙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1970, 80년대 새마을 사업 때 마을 안길이나 농로로 쓰라고 내놓았다거나 아니면 그 후라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도로로 만든, 공로로 만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가권자도, 그러니까 군수도 타인의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호하지 않고 제3자 건축 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로 인정을 해버렸다면 허가권자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허가 신청자인 내가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민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와 또 반사적 이익이나 하지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는지 또는 뭐 조례도로로 지정이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곳은 비도시 면적이니까 건축법 도로도 없고 조례도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권리가 없다면, 본인의 권리라고 한다면 뭐 주의토지 통행권이 되든 통행지역권이 되든 이런 것인데, 그게 없다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현황도로가, 현황농로가 어떤 이유로 언제 개설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용낙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가 갈라지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용승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전 소유자의 사용낙도 유효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묵어있는 국유도로로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를 확장 포장하지 않으면 국유재산 사용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상 임야 상태라면 이때 성토 절토 높이가 50cm 이상이거나 포장을 해야 하거나 뭐 나무를 베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면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보면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성절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소유자의 사용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너비는 개발 용도 및 개발 면적에 따라서 3m, 4m, 6m, 8m가 필요한데 만약 국유도로의 너비가 허가 기준에 미달되면 그러니까 국유인 도로가 아까 마을 안길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3m가 안 되고 2m이거나 2m도 채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웃 토지를 확보해서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지 못하면 결국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곳은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일한 통행로여야 되기 때문에 이곳처럼 한 3군데 정도 진입로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거나 또 그리고 현황상 도로가 있고 또 말라버린 국어에도 현황상 도로가 있는 등 도로를 개설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 대상이 말입니다. 그래서 묵어있는 국유도로로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는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말라버린 국어의 사용 허가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서 국유재산 사용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경쟁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야 아랫부분에 지목이 국어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국어가 국유인 경우에 사인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수면 사용허가에 관련된 공유수면법에 보면 적용을 배제하는 법령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에 따르고 공유수면법 않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고 항만법에 따르고 어항법에 따르는 등 그걸 제외한 나머지 국유는 모두 공유수면법에 의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어 가지고 그 허가를 국어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횡으로는 점용이 가능하지만 종으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서 그걸 덮어버리는 식의 도로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 십자로 건너가는 가로로 건너가는 점용은 얼마든지 되지만 따라가는 횡으로 따라가서 덮어버리는 형국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업용 수로라면 농업용 수로 이용에 방해가 되는 국어 점용은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곳이 말라서 현황 도로 및 임야 상태이면 연접한 그러니까 바로 붙어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또 국유재산법을 사인이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받으려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근 소유자는 동의해주면 결국 이제 단독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의계약도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죠.
그 물과 관련된 부분은 공유수면법인데 공유수면법 중에 여러 가지 예외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 경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만약에 내 토지가 또는 내 건물이 옆 토지를 침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분쟁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야도는 1912년부터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임야도는 축척이 6천분의 1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임야도상의 1mm는 현장에서 6m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도의 1m만 잘못 그려놨으면 현장에 6m가 오차가 틀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격거리 위반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어도 이미 준공이 됐다면 허가를 취소할 실익이 없어서 취소 대신 금전 보상을 판결을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매매대금이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이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민법에 따라 별개 소송으로 교량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청량에서 도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어떤 부지를 요만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한 경계에 대해 측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측량 도면이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서 LX,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하는 게 아니라 측량업법에 의한 일반 측량기사의 측량 도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1912년에부터 측량 오차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이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유인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 승낙 없이 허가하려면 허가권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허가권자에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할 재량권이 있지만 소유권 보장이 우선이므로 통행권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장도. 그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먼저 허가권자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국공유인 행정재산의 사건 설정이 안 되고 그 사용에 있어서 경장 입찰이 원칙이므로 국공유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로 사용하려면 연접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및 국공유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토목사무실과 토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면 제가 명기탈출 198번째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고 또 이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